네, 오늘 카네기 인간관계론, 에, 제가 3장 다 못했고 일부 좀 하고요. 4장은 우리 김혜진 소장님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시면요.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보이시나요? 네,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 일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고요.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세 가지가 있대요.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칭찬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이게 이제 그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세 가지고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첫인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이게 젬병이에요. 우리 부대 신입이 군대에 있을 때 들어왔을 때 같은 네모반에 자는데 이름 기억하는데 한 달 걸렸어. 요즘에는 그래도 좀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아마 김혜지 소장님은 보험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되게 잘할 것 같아. 우리 박 교수가 사람들 이름 그 처음 만난 사람들 뒤에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미지까지 되게 잘 기억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람의 흥미를 끄는 방법. 여섯 번째가 즉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게 사람 관계를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제3부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인데요. 첫째가 논쟁을 피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여기 보면 벽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 벽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만들고요. 피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이거 참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꿀 한 방울이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우리 칭찬하라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크라테스의 비결. 상대방이 내내하게 만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 불만을 해소하는 그렇죠. 안전벨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상대방에게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 그리고 여덟 번째가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아홉 번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열 번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 열한 번째, 쇼맨십. 열두 번째,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1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예, 좀그 구체적으로 볼 부분들을 좀 봐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50분까지만 10분 내에 짧게 이 앞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논쟁을 피하라는 얘기는 우리 그 매일 아침에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논쟁을 해서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라고 지면 이긴다고 해요. 이겼을 때는 진짜 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연애에 참석해서 논쟁을 하면 인간이 아무리 일을 벌여놔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신의 뜻이다. 이 말이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온다고 이 말을 연애에 참석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일 카네기가 뭐라고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말이라고요? 이제 셰익스피어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연애를 초청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이라고요?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말은 성경에 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카네기의 오랜 친구 프랭크 가몬드가 셰익스피어 전문가래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친구야, 이거 셰익스피어 나오는 말이 맞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봐 데일, 자네가 틀렸네. 저 신사문의 말씀이 옳아.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일세."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카네기가 친구한테 얘기했대. "자네는 분명히 그게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말이라고 어 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물론 알고 있지. 햄릿 오막 2 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리는 즐거운 모임의 손님이었잖아. 자네는 왜 그 사람이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라고 들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초청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화내기한테 의견을 묻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하는 습관을 갖고 있던 내게 그 일은 정말 좋은 교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논쟁에 지면 지는 것이고 논쟁에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오네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따지고 상처를 주고 반박을 한다면 때때로 승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호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비치 앤드 피지스 지에 실린 의견의 차이가 있을 논쟁을 벌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환영하라고,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말라고, 감정을 조절하고 먼저 기울을 기울이고,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라고, 상대방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상대방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라고,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뒤로 미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가정에서 되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오페라 테너 가수인 얀 피어스는 50년 결혼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람과 나는 오래전에 조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조약을 지켜왔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잠자코 듣기로 하는 말 듣기로 하는 일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고함을 지르게 되면 대화는 없어지고 단지 싸움과 분노만 남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30 대에 저는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저는 말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진짜 부질없는 짓이고 결국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라는 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 마치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니 몇 가지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당신 마음을 바꾸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포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어렵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래."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어 그리고 패스터 빌드경이 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지도록 하라. 그러나 그것을 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소크라테스 시절에 이 그 사상가들은 거의 논쟁을 해서 이기려고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도 뭐 부끄럽지만 대학에서 이 철학을 어, 한 2년 가르쳤어요. 거의 4학기 가르쳤죠. 학생들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르친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그 시간에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철학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갔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소크라테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 자신의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 결코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되게 많아요. 어,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만약 제 생각이 틀렸다면 바로 고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이야기할 때. 전에 한번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건가요? 자동차 세일즈맨이 그 얘기 한 거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 자동차를 파는데 와가지고 고객이 기아 자동차나 아니면 벤츠나 아니면 BMW가 너무 좋고 현대 제네시스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 제네시스의 좋은 점을 자꾸 그거보다 더 좋은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기보다 맞습니다. 벤츠가 최고죠. BMW가 최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아는 게 더 사실인 것처럼 인정을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기가 되게 힘들다는데 결국 그걸 인정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아요. 이게 좋지만 제네시스는 이런 점이 저는 좋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대요. 대부분 편견을 갖고 있거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논쟁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논거를 찾으려는 노력이래요. 비웃음과 비난은 절대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는 정말 많죠. 원칙 두 번째는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고 결코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세 번째는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많이 잘 못하는 건데요. 싸움을 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양보한다면 기대한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또 TV가 반응을 해. 네, 속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기본 속도로 말씀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TV가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지니가 지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 꿀 한 방울이 쓸개죽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그, 참 많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선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 주도록 하라. 우리 이 이야기만 하고 뒤에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블로그 올려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햇님과 바람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 더 힘이 세지 서로 말다툼을 벌였는데 바람이 말하기를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줄 테야. 저 밑에 코트를 입은 노인이 있지. 내가 너보다 빨리 저 노인의 옷을 벗길 수 있어라고 말했다. 그래서 햇님은 구름 뒤에 숨었고 바람은 거의 폭풍이 될 지경까지 불어댔지만 바람이 세면 세수록 노인의 위트를 더욱 움켜잡았다. 마침내 바람은 포기했고 햇님이 구름 뒤편에 나와 노인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였다. 그러자 노인은 금방 땀을 닦으면서 외투를 벗었다. 그때 햇님은
온순하고 다정함이 노함이나 강함보다 항상 더 힘이 세다고 말하는 게 나아요. 우호적인 태도로 말하라는 거. 소크라테스의 말은 아까 얘기했죠. 네네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여기 타이틀만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들이 뭘지, 뭐 가장 중요한 논쟁 피하고 상대방의 그 생각을,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이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10분 내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만요. 제가 공유 중지하고, 네, 우리 혜지 소장님이 잠깐만요. 공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네, 제 공유하셔도 돼요. 화면 보면 있나요? 이것저것 사진도 갖다 놓고 블로그 잘 쓰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제 그 네 번째 꼭지를 하는데요.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사람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제목이 좀 되게 센 것 같아요.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네, 규칙 1.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 저는 이제 이 카네기 다시 읽으면서 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읽게 되면서 그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좀 빨리 왔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래요. 장점에 대한 칭찬을 듣고 난 후에는 불쾌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감당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 이야기를 하라는 것 같더라고요. 이발사도 칼을 대기 전에 먼저 거품을 바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링컨이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는 이 책에서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링컨의 예화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링컨이 현재 상황이 그 18개월 동안 계속 패배하고 있었고 상원이 공화당 의원들, 링컨을 이제 대표로 뽑은 그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링컨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인데 이거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이그 장군한테 칭찬을 일단은 계속 쓰더라고요. 난 뭐 그 훌륭한 군인입니다. 뭐저 저저고 저저 어, 충분히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 장군이 지휘관으로 그런데도 나는 장군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그런 말을 했음에도 임명했다. 네. 왜 그런 말을 했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임명을 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네가 장군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조목조목 읽어보니까 와 진짜 이 링컨이 글을 굉장히 잘 썼다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음, 여기 보면 그 결과가 장군에게 되돌아올까 두렵습니다. 이 말이 되게 단어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니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규칙 2는 사람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래요. 비판을 하면서도 받지 않는 법인데, 예를 들어 찰스 수화부가 우연히 담배를 피우고, 그러니까 사장인데
직원들이 담배 피는 건데 이제 금연인데 담배를 피운 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가가서 시간을 주면서 이 시간은 밖에 나가서 피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니까 다른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게 되게 좀 놀라웠고요. 또 이제 감동적인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공석이 됐는데 설교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밤새 쓰고 했는데 이제 아내한테 딱 보여주니까 아내가 노스 아메리칸 비비안 보내면 정말 좋은 글이라고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왜 음식 먹고 리뷰 다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걸 완전히 찢어버리고 다시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비유법을 이렇게 비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는 참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맞다 이런 표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말하자면 사람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이제 지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규칙 3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하래요. 상대방이 역시 결점이 있는 자기도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인정하기 시작하면, 비판을 듣기에 어렵지 않은 말이 되는 법이다. 어, 저도 사원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실적하게 되면 초기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저는 하다못해 첫 달에 절반의 계약을 저는 그렸어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첫 달에. 도저히 아는 사람들한테 말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럼 너한테 100만 원 주려고 했는데 그거 그냥 내가 작성 계약 뺄 테니까 100만 원 못 받는 걸로 해라. 이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16년, 17년을 보험업을 하고 있지만 첫 달에 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원들이 있고 그러면 제가 해요. 나는 첫 달에 그랬어. 너는 첫 달에까지는 안 그랬잖아. 나는 첫 달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용기 내. 그렇게 나의 그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하라. 어,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저것은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죠. 이걸 이렇게 고려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거나, 저게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바꾸래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이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있게 해준대요. 이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자부심을 해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 방법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대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고객들이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 그리고 고객들은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고객이 중요한 게 아니라 FP님이 이해가 돼야 고객을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FP님이 이해하는 쪽으로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규칙 5번째는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래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카네기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흠잡고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아이들이나 직원들이 비난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이 가해지는 상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미스 씨 훌륭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뉴욕으로 갔을 때 힘든 업무를 맡으셨죠. 하지만 현장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당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어디서든 많은 도움이 될 뿐입니다. 저희 회사는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보낼 때 이렇게 그랬대요. 이게 기분 나쁜 일이긴 한데 해고 통지서가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글을 읽으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않을 테니까 다른 곳에 가서 힘있게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다른 곳에서 나를 원하는 곳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해석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방법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사원들이 여러 있다 보면 그 사원들이 특정인을 막 저한테 흉을 봐요. 수장님 막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쟤는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랬어요? 속상했겠다. 그러고 나서, 근데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같이 맞장구 치면 큰일 나. 그럼 나중에 둘이 내 흉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저랬을까? 그래도 이런 게 장점이잖아. 이해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게 리더로서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롱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규칙 6.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마라.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교도소 소장은 범죄자들조차도 사소한 개선에 그 칭찬을 하면 그 인정을 해주면 그 협조를 얻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활 촉진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찰스 디킨스는 한 편집장을 칭찬하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가 이제 계속 이제 실패를 거듭하고, 이제 그 원고를 줬는데 계속 이제 칭찬을 못 듣는 거지. 근데 한 편집자한테 칭찬을 처음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눈물을 훔치면서 거리를 쏘다녔대요. 그 이미지가 막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울고서, 그러면서, 나 칭찬받았어. 이러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딱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H.G. 웰스라는 분은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아서 이분도, 음, 그러니까 77권의 책을 썼다고 하고 100만 달러도 넘는 돈을 벌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취직시켜줘가지고 런던 포목점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4시간을 힘들게 일했대요. 근데 2년 동안 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찾아간 거야. 가정부로 일하는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24km를 걸었대. 이분도 막 울면서 걸었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간청을 했대요. 나 거기 못 있는다. 목숨을 끊겠다고. 그리고서는 교장 선생님한테 애절한 편지를 쓴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이게 좀, 이 사람 좀, 왜 이러지? 이 생각은 들어.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글을 잘 쓰네. 이랬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교사 자리를 주고, 이제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 계기로 해서 책을 77권이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거는 정말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푸시하는 칭찬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 저도 칭찬을 아무나 막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잘하면 칭찬하는 이유는 있어요, 제가. 제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칭찬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다른 상황이 됐을 때도 똑같이 그것을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는 익힌 거야. 이미 업무를. 그래서 칭찬을 좀 잘하는 편에 속하기는 해요. 내 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 지점에 갔을 때 내 팀이 있는데, 저희 팀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저희는 막 신나는 음악 있으면 제가 막 일어나서 어깨춤 추면서 춤도 춰주거든요. 같이. 그냥 어깨 들썩거리면서 음악 나온다.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좀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근데 말이야 출근을 좀 잘해야지. 응? 맨날 춤추고 싶은데 이렇게 출근하면 되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네,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확실히 칭찬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기억에 남아서. 그리고 기꺼이 부응할 만한 평판을 부여하래요. 그러니까 걔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라. 당신이 가지지 않는 장점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니 상대방이 가졌으면 그 장점을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이 실망하는 걸 보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다. 걔에게 나쁜 이름을 붙여주면 걔가, 어, 그 걔를 매달고 싶어질 것이라. 반대로 걔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래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 딱 들으니까 걔한테, 초록이, 예쁜이 이렇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지만 반대의 이름들도 있잖아요. 아, 진짜 양파한테 우리 막 그런 실험 많이 하잖아요. 칭찬하고 하나는 나쁜 말하고. 그러니까 칭찬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화분 잘 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 줄 때, 아유, 나같이 물도 잘 못 주고 이렇게 화분 잘 못 키우는 주인 만나서 어떡하니? 니네들이 알아서 쑥쑥 커. 나는 잘 못 봐. 니네들이 알아서 쑥쑥 잘 커라.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잘 자라고 있어. 독립적으로 잘 자라. 네, 막 이러면서 물도 많이 못 준다 얘. 막 그러면서 얘기하듯이 물을 주거든요. 음, 탤런트를 했어야 되나 봐. 그리고 규칙 8, 격려하라. 고쳐주고 싶은 잘못은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쉬운 일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래요. 배우는 수강생 입장에서 첫 번째 선생님은 자꾸 실수를 강조했나 봐요. 근데 두 번째 선생님은 제대로 하는 것에만 칭찬을 했대요. 실수는 언급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 타고난 리듬이 있어요. 충분히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칭찬이 기억이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격려를 하니까, 어, 어, 정말 쉽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 춤추는 일이. 그리고 엘리 컬푸트슨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예화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그쪽 나라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1922년 철학과 사회학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대요. 석탄 파는 것도 실패하고 커피 파는 것도 실패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아름다운 이제 불지 게임 선생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녀가 남편을 딱 봤을 때 카드에 능숙하진 않아. 그런데 꼼꼼하게 분석한다는 것이 그 점을 주목해가지고 이제 그 칭찬을 한 거죠. 그래서 천재적인 게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납득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 남편을. 그래서 그 격려 덕분에 그러면 이제 이 남자분께서 엘리 펄버트슨이 이제 계속 연구했겠죠. 그래? 그래? 좋아? 마치 이제 나는 자질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뭐 김일 대표님이나 김영환 교수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주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유튜브 한번 해봐. 너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막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격려하고 잘할 것처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이렇게 좀 사람이 발전적으로 변한다 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 9. 당신이 제안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즐겁게 행하도록 만들어라.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이제 소년들이 자꾸 마당을 이제 해집는 거지. 그래서 너무 골치가 아픈데 야단도 쳐고 달래도 쳐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골치 썩이는 소년에게 직함과 권한을 부여해서 그를 경관으로 임명을 하고 잔디에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는 일을 맡기는 거죠. 근데 이 방법으로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 부소장을 따로 제가 임명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책임감을 주고 그 부소장한테 가끔 맛있는 거 사주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것도 해줘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제 당신은 뭘 담당해? 당신은 뭘 담당해? 그래서 분업을 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리크루팅을 해서 자기의 지인이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우리 팀의 일원이니까 같이 할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업을 하게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니까 당신은 이걸 잘하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당신이 이걸 맡아서 좀 해줘요. 내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참 했던 것들은 이제 10,000원씩 경비를 줬어요. 10,000원씩 이제 주고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신입사원을 위해서 책을 한 권 사주든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해라. 근데 당신이 먹는 건 당신이 내. 근데 그 신입사원이랑 먹는 거는 10,000원 정도 들 테니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까. 그래서 10,000원을 주는 거거든요. 책을 사든지. 그래서 그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뭔가를 해. 책을 주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은 이제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10,000원씩 경비를 이마트 상품권을 이런 걸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팀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식사했다. 이제 신입사원이 오늘 소장님이 없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사줬어요. 그랬어. 와, 좋겠다. 맛있는 거 먹었네. 그분 이런 게 장점이야. 너무 좋지?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내가 10,000원 줬다는 거 말하지 않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팀 운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근데 꼭 그게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은 여기 이제 쭉쭉쭉 제가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아, 와, 좋다. 예. 그리고 이걸 블로그에 이렇게 남길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좋다. 그래서 이거를 기회가 되면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셔야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참, 날로 날로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블로그 못 쓰신다고 해놓고, 보면 그래도 나름, 거기에다 뭔가 좀, 그, 평범하지 않게 해보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네, 이렇게 보이는 것 했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 블로그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한 2시간 정도. 근데 읽는데 2시간 걸린 지금도, 거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걸려요. 오늘도 블로그 올리는 날인데, 몇 번씩 읽으면 이게 수정이 되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블로그를 한번 써놓고 다시 읽을 시간이 있어. 쓰고, 쓰고 나면 끝 아니에요? 그, 아직까진 그런 경지까지는 안 올랐어요. 저는 이제 그 회사 그 블로그를 전에는 그냥 제가 썼는데 요새는 AI 도움을 많이 받아요. AI가 좀 쓰면 써주는 걸 갖고 제가 편집을 하는데 하여간 그 블로그도 이제 내 생각을 키우는 건 내가 직접 쓰는 거. 그게 생각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정말 덕분에 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어, 그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처음부터 또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이 꺼내기가 그 책 앞에다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을 여기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프롤로그에 보면 어, 이게 어디 갔죠? 그 책은 계속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9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냈는데요. 여기 보면 인간관계 원칙을 터득하기 위해 진지하고도 강한 의욕. 다음 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장을 2번씩 읽으래요. 전에 각 장을. 그리고 이 책의 서술 한 방법 어떻게 실행할까 수시로 생각해보고 모든 중요한 아이디어에 밑줄을 긋고
매달 한 번씩 이 책을 다시 반복해서 읽어라. 반복해서 읽으면 효과가 좋잖아요. 이러한 원칙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응용하라. 항상 이 책을 곁에 두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서로 삼으라. 그러니까 참 그리고 이 책 말미의 기록란에 원칙들을 언제 어떻게 응용했는지 대해 실행한 방법과 그 날짜를 기록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과 그냥 책을 한번 읽고 끝내버린 사람 되게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사실은 아침에 책 읽는 것도 이게 한 장이 길기는 길어요. 그런데 한번 도전도 해보면 이게 52쪽이면 거의 50분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너무 긴데 하여간 상황 봐서 이런 것도 좀 그 책을 한번 아침에 읽고 하루에 용기를 얻으면 좋겠다. 일단 올해는 아침에는 그렇게 해보겠지만 오늘도 정리를 9가지인가요? 네. 정리를 너무 잘해 리더가 된 9가지를 정리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덕 선생님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는데 저번에 했던 또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이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좋고 우리가 그걸 알고 들으면서 좋다는 것만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많이 안 되고 저도 이제 얼굴을 기억을 저는 못 해가지고 오해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사람 얼굴을 좀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막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 아들도 잘 못 찾고 제가 그 아들 교실에 가면 아들이 보여야 되는데 저는 아들이 안 보이고 왜 아들 친구들만 보이는지 사진에서도 못 찾아요. 우리 언니야 여기 있잖아. 맨날 우리 동생이 못 찾고 군대에 갔을 때도 못 찾고 계속 이렇게 아들을 못 찾아가지고 남들은 아들이 다 보인다는데 좀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름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 외우는데 지금 현재는 이름이 이렇게 잘 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가능한 한 외워가지고 이제 그 단축키로 안 하고 외워가지고 외워서 하고. 그래도 오늘 그 선생님이 정말 블로그도 잘 쓰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잘 들었고 그 김일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엄청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부러워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선생님 학교를 차가지고 갔어요? 아니요. 지제역에다가 차 주차해 놓고, 어, SRT 타고 갔다가 이제 집에 올 때는 또 차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신랑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나는 차가 화면이 옆으로 쓰러져 갖고 차가 뒤집혔는 줄 알았어. 가끔씩 얘가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막 뒤집어져 갖고 고개 운전하시나. 수업이 그 오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주말, 이제는 아침부터 있는데, 예, 끝나고 오면 거의 막차 타고 오는 거죠. 까지? 음, 마지막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6시까지. 6시? 예, 9시부터 뭐, 6시까지? 9시 반부터. 9시 반부터 6시까지. 음, 그래요. 열정이 또 뭐, 대단해요. 엉덩이에 예, 뿔 나겠어. 오늘은 체육대회 있어갖고요. 체육대회 끝나고 오는 거예요. 예? 체육대. 예, 체육대회. 동서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체육대회 엉덩이에 하니까 엉덩이에 뿔 재밌게 나겠다고. 하시네요.
그냥 다들 그냥 만학도들이 너무 즐거워하더라고. 막 저 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게 꼴찌를 그게 하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그게 그 미친 여자 새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그분이 교수님이세요? 브런치 작가가? 네네네 교수님이세요. 우리 그러니까 학과장님. 응. 교수님이 그 새 여자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네. 구체적으로 이미옥 선생님 희망 메신저 이미옥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로다가 그 세 분의 에너지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힘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멀리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뭐 주인숙, 배선숙 이분이 이제 그죠? 거리가 가장 멀죠, 거의. 수원도 있어요. 네? 수원. 아니 그래도 수원은 신안보다는 가깝잖아요. 그러게 그렇 평택보다는 더 멀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그 음, 열정들이 맞아요. 그분은 수원에서 오시는 분은 주인숙 닮았어요? 조용한 거 아니야? 주인 예? 수원에서 오시는 분은 조용한 거 아니에요? 남자분이신데 대표님이신데 잘 참석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매일 미친 사람처럼 매일 이 뭐야 이게 뭐라는 게 좀비처럼 매일 나타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있다는 그 음,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다는 자체가 좀 전에 음, 말씀하셨잖아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 자리에 음, 있다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 우리 글을 올려주신 그 교수님 스타일은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아, 그게 여성적인 성적을, 여성. 네, 성적을, 이 뭔가를 과제를, 아니, 수업 시간에 그냥 열심히 모범생 스타일보다 이것저것 실제로 행동하고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제가,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네, 네, 제가 교수할 때 학생들 평가를 게 학생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는 네,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을 안 넘겼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시험은 다 100점 맞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을 맞았는데 나는 왜 A 플러스 안 줘요? 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 애 미리 이야기를 하거든. 내 수업은 니네들 참여 안 하면 절대 A 플러스 못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참여하고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과제하는 애들한테 많이 줬는데 어쨌든 네, 오늘도 우리 책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결국 우리 세 여자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하하호호 네. 칭찬하고 논쟁을 피하고 음. 그러니까 팬들, 그러고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리더가 되는 9가지도 칭찬 감사, 비평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먼저 네. 이야기하고 명령하지 음, 않고 상대방 네. 체면 세워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튼 우리가 늘 책을 읽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번에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제가 걔네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저는 되게 아이들한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니네들 왜 학교에 오냐고. 왜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냐고. 아이들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떤 애들은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궁극적인 실제 목적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런 직업 진로 체험의 과정들을 잘 봐라요, 니네들이. 이거를 잘 보면 그곳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기회가 연결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연결되는 고리를 깊이 있게 찾아보려면 어디 가서 보면 되느냐? 그게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독서라는 거예요. AI를 이기고 AI를 내가 조종하고 부려먹으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 이게 항상 제가 매일 독서를 우리 아침에 구멍이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러 가는 날도 어디를 가도 아침에 구멍이생을 하고 댁에 가요. 그러니까 가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금 오면서도 차 안에서 독서 모임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 어른들은 되게 놀라는 표정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독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그날 하루에 적용하고 활용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요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요 책 소개를 좀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읽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카네기 인간관계는 조금 앞부분 그 2장을 못해서 2장을 제가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김혜지 소장님이 한 정도로 소개를 해볼까. 뭐 김혜지 소장님이 또 한 달에면 제가 양보할 수도 있고. 네. 2장 아, 카네기 뭐 인간관계론. 생각 정리 스피치요? 아니 카네기 인간관계론 2장 우리 저기 정근이 카네기. 예. 다음 다음 주요? 주에 간단하게 하고 요 책 소개하고 그 다음 아, 주부터 요 책을 읽어야 되니까 2부? 그래서 예 2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3부의 뒷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부를 좀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게 올해는 제가 독서를 하면서 이제 되게 많이 중점을 둔 게 여기 보면 생각 정리에 대한 거를 좀 책을 여기서는 생각 정리 스피치 그리고 이 하반기에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복조한 작가의 생각 정리 관련해서 좀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앞에서는 그 생각 정리 스킬에서는 이게 독서나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생각 정리해서 어떻게 스피치를 할 건가 이런 내용이 책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스피치도 생각을 어떻게 내 언어로 표현해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스피치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 정리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스피치, 생각 정리와 스피치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 부모인문학 수업은 우리 이미옥 선생님이 되게 요거 읽어보라고 해서 요 두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요거에 대한 책에 어떻게 되어 있고 이야기할 테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꼭그 미리 준비해서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김혜지 소장님 그래도 열심히 발표하셨는데 또 준비하면서 느낀 거나 뭐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제 블로그 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발행할 수 있는 주제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읽으면서, 사람들이 참 이 내용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4050 CU를 대상으로 콘텐츠 자꾸 하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참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좀 있으면 이제 프로 발표회도 저희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 독서 하시죠? 6월 6일 날 저녁 시간대요. 그래서 9월 6일 날 6월 6일 날 현충일 날 현충일 날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요. 저녁 8시? 7시에서 9시. 제가 한번 생각할게요. 오신다고요? 아니, 과정 그 수료식 할 때 네. 그 많이 부르거든요. 예, 많이 부르죠. 예, 저도 명단에 올려도 돼요? 여러 번 갔었고 특강도 했어요, 프로 과정에. 아, 네네네. 그 선배님들 몇 분 오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는 사람 중에서 저희 스피치도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서 그것도 해보고 네. 그래서 가까우니까 한번 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명단 올릴게요. 그럼. 저희 그 가족들 다 명단도 올려야 오거든요. 되는 거예요? 네. 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되게 이 독서 모임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뒤에는 계약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 계약은 계약이고, 진짜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싶고, 또 유튜브도 정말 한번 해주고 싶고, 근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 그 지금 과정에서 좀 많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되게 좋은 마음들이 많이 생겨서 좋고, 또 이제 우리 생따에서 이런 것들은 바쁘잖아요. 진짜 저도 너무 바쁘지만, 프로도 해야 되고, 해외 보험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또 지금 대리점도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 대리점주가 한 8명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너무 바쁘긴 하지만, 어,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렇게 살았더니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여러 친구들이 뭐 있지만, 저를 콕 찍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지금까지 잘 살았구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또 변화될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인숙 선생님 이제 도착하셨나 보네요. 네, 지하 주차장이에요. 그래, 지하 지하, 주차장이라 얼굴이 지하, 지하. 시커멓게 음, 미이라처럼. 예,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진짜 감동 많이 받고요. 아마 켜야 되구나. 어, 주인숙 선생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힐링이 되고 아마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이게 그렇잖아요. 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뭐처럼 퍼져간다 그러죠. 그거를 제가 북한 선교를 한 분한테 들었어요. 거기는 말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 그거를 향기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4,000구절 이상 암기하고 찬송가는 다 암기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면 그 보이부 요원들이 막 묻는데요. 뭐 하시냐고. 내가 좋아하는 거 노래 부른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3년을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나는 그 향기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인수 선생님 월요일부터 또 야간 들어가시는 거예요? 새벽반 가는 거예요? 아니죠. 새벽반 가는 거죠. 새벽반.
네, 어쨌든 새벽반 가면, 새벽반 가면서, 또 들어오면 돼. 뭔 소리인지. 시간이 늦어갖고 안 돼. 일곱 시에 근무 들어가죠? 응, 그러니까 저 전에 6시에 할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응, 안 돼서. 응. 네. 어쨌든 저희 사진 찍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카네기, 마저 좀 이왕이면 아쉬워서, 그리고 우리 혜지 소장님 한 번 더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한 번 더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찍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주인수 선생님 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우리 대문 좀 한번 닫아주세요, 멋지게. 아유, 지금 에너지를 다 뺄고 하고서 갑자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뭐, 웃으면, 예, 복이 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것 같아.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해지고요. 예, 모든 게, 웃음이 답입니다.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모두 건강하시기 수고하셨습니다. 바랍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